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가지고요. 길 가다가 다치거나 아픈 동물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아예 일을 하면서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건 없나 싶어서 동물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쿠아리스트가 있었고, 뭔가 해양동물에 더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바다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류 파트 분들도 있고요. 바다코끼리 같은 해양 포유류를 담당하시는 파트도 있고요. 원숭이, 조류 등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장치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을 LSS 파트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이 친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밥 먹을 때 뭔가 이상하다거나 길다란 촉수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해빨이 이제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찌그러진다거나. 유영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던가 이상함을 눈치를 채게 돼요. 어쩔 때는 이 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파도 오히려 티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쿠아리스트의 직감 이런 걸로도 이상하다,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의사와 함께 협업해서 세균 배양 검사도 하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검사도 합니다. 어떤 질병인지 어떤 거에 감염됐는지 그에 맞는 처치를 하거나 약을 써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먹이에 이렇게 가루 섞어가지고 그렇게 주기도 하고 물에 약을 풀어요. 물고기를 넣어서 약욕을 시켜줍니다. 체열을 해야 될 때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되면은 가만히 엎드려 있는 훈련을 시키거나 뭐 청진기를 댔을 때 또 가만히 있어야 된다면은 그 청진기에 대해서 둔감화 시키는 메디컬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의사가 와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를 할 수가 있겠죠. 해양 포유류한테 주는 먹이가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선을 조리할 때 얘네들한테 줄 때는 최상급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좋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를 가거나 했을 때 막 이렇게 생선들 진열되어 있으면 저건 좀 오래돼 보이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시세도 잘 알죠. 아 그쵸. 네, 오징어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동물들도 오징어를 잘 못 먹고 있어요. 횟집 가면 꼭 생물 막 얘는 상태 어떤 거 같고 상태를 봐요. 막 네. 건강한지 안 한지 생물 보고 막 상태를 봐요. 수족관 설비들이 이렇게 있잖아. 계단식으로 여기 설비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믿을만해 이러면서 포구에 갔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숭어를 한 마리 갖고 오더니 진짜 싱싱한 거라고 갖고 왔는데, 이게 싱싱한 숨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증상이 저희가 맨날 이제 보는 증상이니까, 근데 살아있으니까 싱싱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디 말은 못. 노량진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 질병이 눈에 이렇게 쟤는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막 제가 교감이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느낄 때가 물 속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볼 때인데, 굉장히 고요하고 정말 수많은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은 그게 교감인가? 네. 포유류나 뭐 그런 고등 생물들처럼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교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메디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교감을 하는 거고, 뭐 수다른 어떤 트레이닝을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그 동물이 아팠을 때 그럼 그 처치를 바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동물들이 무료해하거나 심심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도록 행동 풍부화를 해주거든요. 이 동물 행동 풍부화, 애니멀 엔리치먼트, 동물 복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쿠아리스트들이 이제 그 역할을,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매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재밌게, 색다르게 살 수 있게 장난감을 넣어준다거나 먹이를 급여하는 방법을 좀 더 재밌게 바꿔준다거나 동물의 위해가 안 되게 해야겠죠. 그걸 이제 많이 연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 하지 않을까? 밥 줄 때 이제 손만 올리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학습이지 않을까요? 학습이라기보다는 본능일 수도 있겠죠. 뇌가 굉장히 작고 하등 생물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같은 고등적인 학습은 아니고 반복적인 걸로 인해서 생존을 위한 학습? 바다코끼리도 똑똑하고요. 물범, 물개 다 똑똑해요. 우리의 신호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들을 정도로 많이 똑똑해요. 돌고래만큼은 아니지만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펭귄도 포유류에 비해서는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다이빙 자격증을 일단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혹은 수산질병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과정 안에 물고기를 치료하는 방법, 뭐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사육사 아쿠아리스트를 준비하면서 동물 관련 자격증이 수산기사나 뭐 애견 훈련사 자격증, 간호 이런 쪽도 있고요.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어도 그렇고.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국내에서만 공부를 하기엔 좀 한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내 서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전문 서적이.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봐야 돼요. 서적보다는. 그래서 논문을 보려면은 외국어가 좀 능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쿠아리스트가 생물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데리고 있는 동물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데 중국어나 뭐 영어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웬만한 직원들이 다 동물 관련 학과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해양과학과 나왔는데요. 해양과학과에서 이제 해양생물 쪽으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수산생명의학과라고 하는 학과고요. 물고기 아프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렇게 아프면은 이건 무슨 병에 걸린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포유류 파트의 경우에는 축산과나 아니면은 애완동물과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과에 나오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대부분 먹는 생물 위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양식장에서 키우는 방법하고 저희가 진짜 실제로 수족관에서 키우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약을 사용한다던가 뭐 치료를 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이 어떻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물을 괴롭히고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는 이상 먼저 와가지고 공격하는 물고기는 전치를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얘네가 그냥 이유 없이 물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치료를 한다거나 뭐 검사를 한다거나 해주려고 이제 보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공격하거든요. 그 순간 딱 놓치거나 뭐 이럴 때 살짝 물리거나 이러면 많이 아프죠. 근데 이게 이제 큰 동물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고로 이어지겠죠. 안전장비도 저희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손 끝까지 해가지고 다 착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혼자 들어가는 게 금지라 둘이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통 가장 많이 다치는 경우가 먹이를 주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한테 먹이를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사각지대에서 뭐 낚아채 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요. 다쳐도 크게 다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바다 코끼리는 걔네가 몸무게가 700kg씩 나가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그래도 이게 사람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쏘여서 그거를 경험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밥을 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제가 조심해야겠다. 미안하다, 스트레스 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뽀로로요? 핑구? 안 봐가지고 그거는 뽀로로 보실 때 혹시 남다르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미혼이라서.